제 이름은 미유예요. 대학에서 교육학부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교사를 꿈꾸게 된 이유와 교사가 된 후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은 초등학생 때 저는 담임 선생님한테 괴롭힘을 당했어요. 원래 놀림을 자주 당했던 저는 그날 같은 반 애가 제 교과서를 찢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미유, 교과서는 어쨌니? 누가 찢었어요. 얘가 또 거짓말이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겠어. 선생님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괴롭힘 당하는 걸 말씀드렸을 때도 미유, 네가 그런 거짓말을 해서 애들이 상처 입었잖니. 사과하렴. 맞아. 사과해. 선생님, 전 아무 잘못 안 했어요. 또 거짓말. 애초에 네가 그딴 식으로 우물쭈물대니까 사람을 열받게 하는 거야. 얼른 사과나 해. 결국 전 아무런 대꾸도 못했고 절 괴롭혔던 애들한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진심이 안 느껴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 없었고 전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본 아이들은 저를 더욱 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죠. 하지만 선생님은 항상 못 본 척했어요. 거기다 수업 중에 어려운 문제만 저한테 발표시키고 제가 대답을 못하면 이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라며 저를 비웃음거리로 만들었죠. 결국 학년이 올라가서 반이 바뀔 때까지 괴롭힘은 계속됐고 제 마음은 너덜너덜해졌어요. 다음 담임 선생님은 그런 짓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친구도 선생님도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게 돼서 입을 굳게 닫고 혼자 외롭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그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에서 겉도는 저를 걱정했던 담임 수고호 선생님이 저한테 말을 걸어주셨어요. 학교 어떠니? 평범해요. 친구는? 필요 없어요. 왜? 믿을 수 없으니까요. 제 말에 보통 선생님들은 친구의 소중함이나 진정한 우정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수고호 선생님은 곰곰이 뭔가를 생각하더니 얘기하는 건 좋아해? 아니요. 그래? 난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 괜찮다면 대화 상대가 되어줄래? 이상하다 싶어 그날은 애매한 답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설교도 안 하고 그런 부탁을 하다니 대체 뭐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스고호 선생님은 방과 후에 제게 말을 걸기 시작하셨어요. 우와, 매일 도시락을 직접 싸니? 네, 엄마가 바쁘셔서. 장하네. 잘하는 반찬이 뭐야? 닭 양념구이요. 우와, 맛있겠는걸. 대화 내용은 늘 시시콜콜한 것들 뿐 설교와 꾸지람이 없이 그저 미소 짓는 선생님과의 캐치볼 같은 대화는 얼어붙은 제 마음을 조금씩 녹여갔어요. 그리고 선생님과 대화를 나눈 지 3달이 지났을 무렵 선생님. 응? 전 자연스럽게 초등학생 때 괴롭힘 당했던 일을 얘기했어요. 선생님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셨죠. 그래서 항상 무서웠어요. 친구도 선생님도 언젠가 날 배신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지금 이렇게 선생님께 털어놓는 것도 무서워요. 그럼 난 미유가 처음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네? 선생님은 싱긋 웃으며 제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어요. 걱정 마. 난 불의를 보면 못 참거든. 그날 저는 몇 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 같은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누군가의 아픔을 아는 미우라면 분명 좋은 교사가 될 거야. 나도 응원할게. 네! 그 뒤로 저는 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학부가 있는 대학에 지원해 임용고시를 보고 지금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답니다. 막상 교단에 서니 초등학교 교사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전 과목을 가르쳐야 해서 자료 양도 어마어마하고 아이들이 어려서 자잘한 다툼도 자주 일어나고 방대한 업무량에 매일 녹초가 됐죠. 하지만 이건 내가 선택한 길. 아이들이 밝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 매일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요. 수업 시작 5분 전 교재를 들고 교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실 안이 시끄러워서 서둘러 보러 갔더니 이거나 먹어라. 하지 마. 늘 다툼과 싸움의 중심에 있던 류타가 같은 반인 마코토 위에 올라타 마구 때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주변 남자애들이 해치워버려 라며 응원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희 뭐 하는 거야? 망 보던 거 누구냐? 미안, 응원하느라. 바보 자식. 류타, 그만하지 못해? 당장 교무실로 따라와. 너희들도야. 그 뒤에 교무실에서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류타가 마코토의 연필을 멋대로 가져가자 마코토가 한마디 했고, 화가 난 류타가 남자애들을 시켜서 류타를 바닥에 눕히자 그 위에 올라타 때렸다는 겁니다. 아까 보건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코토가 류타한테 맞고 눈이 퉁퉁 부었대. 그래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드니? 전혀요. 류타가 잘못한 건 명백했지만 본인은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귀찮아하는 것 같았죠. 잠자코 꾸중을 들으면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마코토가 심한 부상을 입은 이상 이렇게 쉽게 끝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부모님한테 연락했어. 그 말을 들은 류타는 씩 웃으며 그럼 이제 문제 없네. 보통 부모님께 연락하면 애들은 쩔쩔매기 마련인데 이 여유만만한 표정은 뭐지?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 누군가가 등장하자 밝혀졌어요. 테키토예요. 그렇게 말하며 들어온 사람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초등학생 때 절 괴롭혔던 그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이 신세가 많아요. 어머,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저를 기억하지 못하세요? 죄송해요.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전 한눈에 그 사람을 알아봤지만 아무래도 그 사람은 절 깨끗이 잊은 것 같았어요. 그런 심한 짓을 했으면서, 나를 지옥에 빠뜨렸으면서 옛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제 마음은 증오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아픔을 아는 미우라면 분명 좋은 교사가 될 거야. 수고 선생님의 말이 떠올라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지금은 류타가 최우선이야. 별실에서 저랑 학년부장 데키토 모자의 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으로 입을 연 건 이 학교는 대체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거죠? 저희 애가 학교 폭력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라며 갑자기 아들의 결백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미유 선생님이랬죠? 당신 부임한 지 1년밖에 안 됐다면서요. 당신이 아이들을 제대로 안 지켜보니까 이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사의 눈을 피해 반 친구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건 정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의 무능함을 우리 아들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시죠. 같은 교사로서 창피하네요. 엄마를 등에 업은 류타는 의기양양했어요. 류타가 여유만만한 표정을 지었던 이유를 그때 깨달았죠. 아이들은 말이죠. 늘 선생님을 지켜보고 있어요. 좋은 교사는 좋은 학급을 만들고 덜 떨어진 교사는 학급을 붕괴시키죠. 그런 법이에요. 알겠어요? 다 교사하기 나름이라고요. 그 순간 제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예요. 그렇죠? 교사가 괴롭힘을 묵인하면 아이들은 해도 되는 일이라고 인식해서 더욱 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하죠. 바로 당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짓이에요. 뭐? 당신 지금 뭐라는 거야? 잊으셨어요? 15년 전 당신이 맡은 반에서 괴롭힘 당했던 미유예요. 제 말을 듣고 드디어 기억이 났는지 데키토 선생님은 뜨끔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기억나셨나요? 몰라. 너 같은 건 기억 안 나. 그런 것 치곤 동요하고 계신데요? 아니거든?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절 괴롭혔던 애들한테 고개 숙이게 하고 애들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고 혼자만 남겨서 청소시키고. 기억 안 나는데? 그러세요?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여기선 다 못하겠네요. 다음에 그때 썼던 일기를 가져올게요. 일기라고? 지금도 교사 일은 하고 계시죠? 보아하니 지금 당신이 가르치는 반에도 저처럼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 기록을 가지고 교육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려고요. 잠깐만! 다 지나간 일을! 몇십 년이 지나도 피해자는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에 다친 마코토도 마찬가지예요. 류타를 볼 때마다 상처가 아프고 맞았던 공포에 떤다고요. 알았다고. 자,
류타, 얼른 사과해. 어? 내가 왜? 우물쭈물대는 놈이 잘못이지. 류타! 날 때렸어. 당신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도 잘 알겠네요. 미안해. 애가 모르고 했잖아. 나도 사과할게. 응? 거절합니다. 제발 부탁해. 교육위원회는 정말로 안 된단 말이야. 자신이 저지른 짓을 평생 후회하세요. 싫어. 그 후 전 말했던 대로 일기를 가지고 교육위원회로 향했어요. 그런데 스구호 선생님! 오랜만이구나. 그곳에는 교육위원이 된 어렸을 적 은사님이 계셨어요. 미우가 졸업한 뒤에 나도 더 좋은 학교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 지금은 교육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지. 자, 얘기를 들려주겠니? 처음에는 위원회에서 제 얘기를 들어줄지 불안했는데 스구호 선생님을 보고 마음이 푹 놓였어요. 제 얘기를 다 들은 선생님은 곧바로 다른 직원들과 함께 데키토 선생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셨어요. 결과는 제가 예상한 대로였죠. 그 사람이 맡은 반에는 학년부장도 몰랐던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데키토 선생님이 저지른 교사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 하나둘씩 드러났고 데키토 선생님은 징계 면직 처분을 받고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게 됐답니다. 거기다 남편한테도 학교 일이 알려져서 그런 사람이랑 앞으로 어떻게 살겠냐며 이혼당했답니다. 참고로 류타는 이번 일을 알게 된 아빠한테 호되게 혼나서 결국 엉엉 울면서 마코토에게 사과했답니다. 남편분은 엄마가 방치한 류타의 못된 근성을 뿌리 뽑아주겠다며 류타의 친권을 얻어 류타를 데리고 이사갔습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선생님도 계시지만 어른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존심을 채우려는 못된 인간도 존재합니다. 아직 좋은 교사가 되려면 멀었지만 그런 못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힘쓰고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박사님, 미유가 보낸 샘플이 왔어요. 역시 여기에도 그 노다 바이러스가. 누가 그런 짓을.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기가 있는 건 분명해. 이제 백신을 만들 건가요? 로케, 날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백신은 이미 완성했다고. 네? 하지만 범인을 찾지 못해서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될 거야. 계속해서 모니 로봇한테 조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부탁할게. 근데 인류 노다 파괴액이라니 대체 누가... 우리는 우주의 지배자. 이 노다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이 별의 생물들이 다투기 시작하고 세계는 멸망한다. 어째서 수많은 별을 멸망시킨 우리들이 대체 어째서 지구라는 별은 멸망시키지 못하는 거야? 그거 내가 아끼는 컵인데. 지구에 바이러스를 퍼뜨린 지 1년이나 됐는데 언제쯤 이 녀석들은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빨리 멸망해라. 물건 좀 던지지 마. 헤어스타일 망가지잖아.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이 나르시스트 결벽증 자식이? 네가 덜렁거리는 거지. 이 멍청한 건어물려. 뭐라고? 조용히 못해. 킹노담님. 어찌 이리 어리석을꼬. 니놈들이 애들 장난을 시작한 지 1년.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잖아.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인류 노다파 계획을 방해하는 녀석들은 이미 파악해뒀습니다. 우리의 과학기술에 대항할 수 있는 자가 다른 별에 있단 말인가? 그래, 어떤 놈들이지? 그건 아직 모르는 게 천지니까 입 다물라고 했잖아. 조금이라도 성과를 어필해야 해고를 안 당하지. 조용히 해.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으면 수단을 불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제거해버리는 거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걸로 마치지. 뒤는 너희에게 맡기마. 너 때문에 그 과학자를 찾아야 하게 생겼잖아. 어차피 내 일이니까 상관없잖아. 난 다음 타깃을 알아볼게. 그놈들은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있어. 그렇다면 감염자와 접촉을 시도하겠지.